예, 안녕하세요. 오늘 양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2.4%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21선 인근까지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21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이탈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전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5% 가까이 하락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3% 정도 요 단기 저점에서 13% 정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 요 폭의 한 2분의 1 정도, 한 3분의 1인가 3분의 1 정도 지금 하락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이 하락의 원인은 뭐 시장에서 뭐 어떻게도 원인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미가 이제 다음 주가 장기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 예, 한 주 이상은 쉬죠. 그래서 뭐 앞뒤로 연차를 낸다면은 뭐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는 쭉 쉬는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구정이나 추석 그 주나 그 전주에는 보통 자금들의 뭐 이탈이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 3.3%에서 3.8%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파월도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너무 연달아서 하는 건 좋지 않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지금 시장에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무역 협상 관련돼서 국군을 지금 좌우할 수 있는 3,500억 불, 예, 3,500억 불 투자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고 아직까지 타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타의 이슈가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돼서도 오늘 뉴스가 미국에서 생산한 만큼만 우리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다. 그 이외의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장이 있어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 반도체 쪽에.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도 의약품은 미국의 공장이 없으면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추석도 예정된 이벤트고 반도체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3,500억 불도 그렇고 모두가 기존에 있었지만 오늘 장이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이때다시피 막 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 5천원, 기관도 한 5천원 정도 코스피는 좀 매도를 했고요. 뭐 기사를 잡아보면 2분기 GDP가 지금 3.3에서 4.8%로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는데 좀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하락 요인의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3,500억 불 관련돼서 우리 증시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만큼만 면제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의약품 관세 100% 매기겠다. 뭐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그리고 추석이라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21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 이제 5일선 이탈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은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탈 이후부터는 이렇게 돌리는 상황을 봐서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또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뭐 증권사 예측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역 관련돼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점진적으로 또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단기적인 추격은 있었지만 관심 종목에서는 좀 매매할 만했던 게 15% 이상 상승을 한 것들, 롯데 헬스케어, 바이오 쪽의 이 두 종목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15% 이상 상승을 했고, 요거랑 헬스케어가 두 개가 있었죠. 요 로켓 헬스케어랑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JPI 헬스케어. 얘도 15% 이상 상승을 했고, 그다음 NHN KCP는 얘 20% 이상 간 것 같은데요. 얘도 스테이블 코인에 묶여가지고 잘 갔고,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의 일부 주식,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1번, NHN KCP, 그리고 텍도 파이낸셜, 제주은행, 그리고 쿠폰, 요 정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15에서 20% 정도 슈팅을 줬습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제 신규로 추가를 한 종목이고, 기존에 이제 관심 종목은 로킷하고 JPI랑 NHN KCP, 요거는 매매를 할 만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매매를 한 거는 저도 이제 좀 일정상의 이유로 매매를 많이 못 하다가, 로켓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도 드렸고 매매도 좀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흐름을 보였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오전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슈팅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줬어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갔죠. 높여가면서 시그널을 줘서 매수를 해서 하루 정도 홀딩을 해서 여기 고점에 단기 모점에 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어떤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 바보같이 매매를 한 게 AI 코리아. 자, 얘는 어제 좋은 위치에서 샀어요.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서
상한가에 물량을 좀 많이 매도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못 팔았어요, 아침에. 못 팔고 여기다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놨거든요. 입절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팔게 됐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 10 몇 프로를 못 먹은 것 같아요. 물량이 작긴 하지만 요건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크게 볼 게 없었어요. 양장, 통신도 포톤하고 라이스가 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뭐 진배짜리라든지 포톤이었나요? 포톤 지금 100에 라닉스 얘도 지금 100이죠? 의미가 없고요. 패션 쪽에 노브랜드하고 C 사이트 있는데 노브랜드 의미 없죠. 거래대금 350억, 그리고 C 사이트 이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495억 의미가 없습니다. LC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거고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볼만했던 좀 거의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단지 이제 관심 종목에서는 요 바이오 두 종목하고 HKCP 이 정도 스테이블 코인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부 종목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지 않았던 텍더 파이낸셜, 제주은행, 그래피 이 정도가 좀 올라줬었고요. 그래서 이걸 추가를 했고 뭐 여기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텍더 파이낸셜, 제주은행, 그래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코콘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묶여 있고 그래피 같은 경우는 개별을 줍니다. 개별주. 그래서 얘는 3D 프린팅 솔루션 업체고요. 뭐 기존 거래대금은 1000억짜리고 차트가 이뻐서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조나무가 결국에는 단독 기사긴 한데 조나무 이제 오너인 송치영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 가치가 약 4조예요. 그리고 얘는 조나무는 이제 15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3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교환을 통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자회사로 조나무를 이렇게 편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나무의 송치영 씨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을 한 주당 3주를 받게 되거든요.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이제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합병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주식을 교환하면서 자회사가 되는 방식이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는 3조 9천억, 4천억, 4조고 조나무의 가치는 15조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하면 조나무 주주들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을 3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윈윈을 하는 거죠, 둘이. 이제 가상거래소 시장을 네이버는 갖게 되는 거고, 조나무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는 또 어떤 네이밍, 그 브랜드를 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실제 합병 절차는 마무리하는 대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글로벌 진출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오늘 강세를 보였고 거기 제주은행도 이런 이슈가 있어요. 네이버 페이 커넥트를 제주은행에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요 단말기 자체를. 그래서 요 단말기 신청 접수를 제주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네이버가 제주도 쪽에 이제 자기네들 페이를 이제 또 진출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디지털 생태계 확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햇도 파이낸셜도 네이버 이슈로 올라간 거고요. 이 정도 이슈고, 자, 기업 공지사항 보시면 아이언 디바이스가 지금 100으로 들어가고요. 미국 나스닥 퓨처는 지금 0.3%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낙폭이 지금 과대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추석 전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상승 낙폭에 비한 어떤 반등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반까지는 요 호엔트의 반 정도 한 2에서 3% 정도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종목별 매매 관점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의 단일가나 넥스트 트레이드 상승된 종목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ICTK 같은 경우는 지금 120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 며칠 더 보다가 120선을 이탈하면 그때 이제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졌죠. 5.6%나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습니다. 얘네는 이제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M디바이스도 5일선에 이탈했네요. 여기를 돌파해서 요 위에서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올라주면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래대금이 완전히 줄었고 그쵸? 기존 거래대금이 500억인데 지금 100억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JT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죠. 거래대금이 100억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요 11선까지만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자 로켓 헬스케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그만큼 박스권을 부리다가 박스권 위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더니 요 위에서 장대 양봉 2개 그리고 오늘도 장대 양봉을 15% 정도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요 꼬리봉이 매집봉이라면 거의 8할 이상 매집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집봉이라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거고요. 그러려면 거래대금은 2,200억이 터져줘야 되고 일본봉이 35억이 터진다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JPI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간다, 안 간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이렇게 고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줬죠. 21,000원을. 21,000원이 성장실 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장실 저가인데 거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트라이하고 어제도 트라이 해줬고요. 오늘은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줬습니다. 21,000원 위로, 라운드 비교 위로. 그러면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겠죠. 개미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이 시고가인 3만원, 3만원까지는 좀 쳐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순위 관심 종목은 JPI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2순위는 로키드 헬스케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거래대금이 지금 900억이기 때문에 얘는 10억만 터져도 충분히 15% 이상 갈 수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슈가 너무 좋죠. 두나무를 품게 되면 얘는 이제 코인 회사까지 가는 금융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단기적인 요 30만 원 정도의 고점은 가볍게 통과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비리비리 하긴 했지만 시장이 2.5%나 빠지는데 얘는 1%를 상승을 했어요. 요 무거운 주식이 거래대금도 이렇게 1조 2천억 가까이 터져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음 주에도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 여기를 돌파를 할 거예요. 시장하고 다르게 나는 내가 길을 가련다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에너지와 그 좋은 재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기준 거래대금은 2조대에 이르고 2조가 나오기 위해선 최소 200억에서 500억 사이에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일본복입니다. 일본복이 200억에서 500억이 들어와야 15% 이상의 상승을 한다. 자, 한라캐스트도 오늘 잘 버텨줬어요.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뭐죠? 종고점 인근에서 8,400원 인근에서 지금 잘 지지를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고 월요일은 살짝 깨고 요 10일선까지 올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처럼 10일선 왔다가 그 다음날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요일까지도 얘는 하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월요일에도 거래대금이 요만큼만 나온다면 얘는 요런 하락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11선을 지지하는지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준다면 조배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다일까나 아니면 넥스트에서 얘가 상승을 해준다면 이런 형태의 장대 양봉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존 거래대금은 여기 5천억이고 5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65억에서 최소 100억대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된다. 자, D&D 파마텍은 자 장이 안 좋은데 얘도 신기하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또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도 아주 어마어마한 상한가를 통해서 형성을 했고 또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도 이런 단봉 양봉이라도 양봉이 나온다면 얘는 여기를 반드시 통과를 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은 5천억 원이고 근데 저는 요럴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확실히 이런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올 때만 요때만 확률 높은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형태, 여기서의 단봉 형태의 양봉, 이런 형태에서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억이 터질 때만 매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5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65억 내지는 100억 사이에 거래대금이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 KCP도 요 박스권을 예쁘게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8시간 지났을 텐데 10시군요 벌써. 얘는 아마 화살표가 나와서 단기간 예고가 떴을 거예요. 떴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는 되게 좋은데 2200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3천억이 나와준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가 2200원이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얘는 단기 가열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서 미친 척하고 단기 가열로 지속적으로 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포인트밖에 없잖아요. 지금 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또 기존의 스테이블 포인트에 또 대장주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 또 얘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약 3천억 수준이거든요. 3천억. 그러니까 기존에 2,400억이었는데 이 정도만 봐도 되겠습니다. 일본봉에 35억 이상이 터져줘야 되고요. 그때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다음 주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운봉으로 꼬꾸라질지 아니면 위로 계속 치고 나갈지 그걸 보시면 되시겠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장이 안 좋은데 안 빠져요. 신기하게. 오늘도 양봉이에요. 어떻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다 빠지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5%씩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반도체 이 따라지가 장비업체가 무려 1%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지수가 2.5%는 빠지는데 뭔가 좀 많이 수상하죠. 그래서 얘는 1,700억이 나오면 기존 거래대금이 되고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고점도 18% 정도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7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20억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 자, 다날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포인에 대장도 벽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엄청 빵빵 터지는 애고 그래서 얘도 전고점이 지금 11,4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4천억이 터져줘야 되고 4천억이면 일본봉에 55억 이상이 터져주면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오진 같은 경우는 얘도 단기가일 예고가 떴죠. 그래서
지정 예고가 24일을 떴죠. 요 날짜에. 저도 화살표가 아직 세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 하단 박스권의 고점이 16,3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6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슈팅을 한번 주고 죽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삘에다가 이렇게 삘에다가 추석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한번 털고 나갈지는 그때 한번 봐야 되고요. 털고 나가려면 최소한의 거래대금이 1,200억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얘는 일본봉에서 25억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 코리아 얘도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양봉이 나와주길 바랬어요. 요만큼 양봉이 나와주고 또 양봉이 단봉이 나오고 이게 돌파해주길 원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오늘 슈팅을 많이 줬어요. 29 가까이 슈팅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요 상한가 종가도 약간 일손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탈은 안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단가는 상한가의 종가도 중요하지만 요 첫 번째 반등 지점 1,700원을 지지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1,500원대에 있기 때문에 1,700원 요 성장 후에 첫 반등 자리를 지켜준다면 얘는 요런 양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거래대금이 1,000억 가까이 나와줘야 되고요. 1,0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이 15억만 터지면 되겠고요. 자, 로보티즈도 상황이 좋죠. 다 빠지는데 얘는 2%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는 양봉을 보이는 놈들을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놈들을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현명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7만 1,000원, 15% 정도가 이제 전고점이고, 거래대금 수준은 5,000원이 기존 거래대금인데, 오늘 9%밖에 못 갔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기존 거래대금을 올려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18% 갔을 때 5,200억이네요. 5,200억. 최소한 이 정도로는 목표주야 된다. 5,200억이 아니라 조금 더 나왔나요? 5,200억. 여기서는 5,200억이 터졌는데도 10%밖에 안 갔네요. 예, 소수단 동대. 그러면은 조금 더 올려줘야 돼요. 요만큼 6,000억으로 상향시켜서 올려주고 6,0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 75억 이상이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상 보면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3만원에서 지금 1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500% 이상을 올라간 거예요. 500%.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전혀 무섭지 않죠.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장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예쁘게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나 신고가 돌파할 거야 그런 양봉 하나 뽑아놓고 이렇게 내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5,000원, 6,000원대로 터지는 종목은 심각하게 이렇게 급동작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고 예측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틀이 되는 게 무섭진 않죠. 자, 다음은 사면 같은 경우도 여기 기존의 신고가가 23,150원인데 25,000원대까지 이제 올려놨죠. 그래서 25,000원대가 신고가인데 지금 이 기준봉 안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봉의 고가와 저가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횡보하들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스윙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 기존 거래대금이 1,700억이니까 1분봉 20억 타실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슈고가 여기 47,000원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위에서 고가더리 횡보를 하고 있고요. 자, 얘는 여기 57,100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에 눈림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는 거래대금이 3,200억 원이 나와야 되니까 자 45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2W는 요 5일선하고 이제 월요일에 만날 텐데 이걸 깨고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지지받고 이렇게 돌려줄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돌려주고 위일선은 이런 형태의 거래대금 4,000억이 터져줘야 되고 일봉봉에 자 50억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페토 파이낸셜은 새로 이제 추가한 종목이죠. 그래서 세이브 코인 얘도 이제 관련된 주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요 월봉만 봐도 매물 이식을 3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1, 2, 3, 4개월 이게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매물 이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에서도 매집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요 라인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이 지금 23,200원, 약 20% 정도 남았고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 1,3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1번봉이 25억이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제주은행도 자 스테이블 코인에 엮여 있죠. 그래서 전고점이 지금 15,350원, 25% 남았고요. 그래서 요게 매집이라면
단기적으로 도시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루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건 거래대금이다. 그래서 거래대금 1,000억 나올 때 보시면 되고요. 일본봉에 10억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피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예요. 3D 프린팅 관련된 솔루션 업체. 그래서 얘 기준 거래대금은 오늘 터진 거래대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가 14% 정도 고점인데 월요일에도 얘가 여기서 양봉 그리면서 시가를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일봉상 기준 거래대금이 예상된다면 그럼 일본봉에서 15억이 나오겠죠. 15억 이상이 나올 때 요 눌림에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일차 목표는 11,000원, 2,000원 12,000원, 3,000원 13,000원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토큰, 테른, 토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고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고요. 얘도 지금 112, 112, 3, 4, 5, 6 개월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돈 들어오는 형태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여기부터 스타트를 했다. 스타트를 했고 이런 매집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1차 매집을 한 시작점이고요. 박스권, 1차 박스권, 여기가 2차 박스권,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차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예, 이렇게 이제 3차 박스권으로 또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는 14%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를 죽거나 터치하고 죽을까요? 그냥 죽을까요? 예.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이 1,000억 원이고 1,000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 15억이 터지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지금 신고가가 36% 나왔죠.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권이 32만 1,000원이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천원 인근에서 그래서 자 32만 1,000원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32만 1,000원 빨간색으로 자 요 인근에서 돌고 있고 내가 32만 1,000원을 요 박스권을 32만 1,000원 자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을 때 그때 관심을 다주시면 되고요. 그러려면은 3,000억이 터집니다. 일본봉이 일봉에서 그럼 3,000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 45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뉴로핏이 지금 5일선 깼는데 여기 지금 상승하는 봉들을 보시면 11선을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계속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8일 이상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쳤고 여기서도 4일에 뺑고라는 기간 조정이라는 준비 과정을 거쳤었죠. 어떻게 보면 얘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경신해 가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왔잖아요. 탄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적인 박스권인 여기 17,600원 이 하단까지는 지켜주는지는 한번 봐줘야 되고요. 여기를 이탈하고 여기는 이탈할 쯤에는 이 21선이 올라올 거예요. 거의 21선이 여기 17,600원하고 겹칠 텐데 여기를 이제 지지해주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지지를 해주고 이런 상승 양봉이 나와주려면 기준 거래대금인 1,500억이 나와줄 거고요. 일본봉에 25억이 터져줘야 되겠고요. 자, 우리 기술도 일단은 여기 11선은 이탈한 것 같아요. 11선하고 21선하고 거의 겹쳐져 있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3,600억이 나오는지 보금만인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하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70억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부터는 기준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 바이오부터는 자 21선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도 자 11선 이탈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안 터져요. 기존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삭제를 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기 2편선을 다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형태의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준봉의 시가 58,000원을 아직 깨지 않았으니까 카카오는 놔두고요. UNAI도 거래대금이 다시 들어와줘야 돼요. 2,600억이 그때까지 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을 거고요. 나우 로보틱스도 20선 깼죠. 그러니까 요 아래쪽 신기류 라인으로 옮겨놓고요. 사이닉 솔루션도 20선 깼죠. 거래대금도 100억 이하. 그러니까 요 아래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만 좀 보겠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도 만약에 장이 꼬꾸라진다면 얘네들이 전체로 장대 음봉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빠지는 종목이 많을 거고, 근데 단기적인 예측상 지금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빼놨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약 반등 정도 하면서 그렇게 좀 끝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 추석이라는 어떤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버티면서 다시 지수는 제자리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 추세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